왜 이곳에 오셨나요? 한 두 사람 남녀, 여남 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하고 개성을 마친 자기 성함과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 주십시오. 네, 저는 리더십학교 13기 허성용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리더십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학교의 비전인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크리스찬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청년 리더로 훈련받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 학생, 네, 앞에. 네, 네. 이지인. 네, 네, 네. 크리스찬으로서 살다 보면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다르고 고민을 많이 느끼는데 그 고민을 건강하게 풀어보려고 예, 저는 두 분한테서 두 개의 키워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일이라는 중요한 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고민이죠. 고민은 아마 개인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통일은 아마 사회적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허리들 그 사회 여러분들이 올 때는 다 동기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록 두 분의 이야기지만 좀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자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맨 끝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고민, 이 개인적 고민, 우리가 흔히들 이 사회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죠.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내 개인적 문제를 떠나서 공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한 70년 전에 한 사회학자가 이 단어를 참 잘 썼습니다. 하나는 private trouble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private troubles. 또 한 가지 단어는 public issu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 키워드를 제가 하나님은 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곳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제가 관심이 뭔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마침 잘 나왔습니다. 앞에 한 분은 이 학생은 private trouble, 그죠? 네. private trouble, 참 이 말을 복수입니다. 복수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슈.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다 복수들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잣대가 한 가지인 경우, 가령 학업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짓누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짓누르고 있죠. 그건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게 하고 그 행복 속에서 천국을 미리 바라보면서 더 큰 천국을 다음에 그걸 맛보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사회복지가 뭔가를, 사회복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경쟁은 나만 행복을 주는 거죠. 마치 행복은 경쟁 속에서 남이 잘못되고 남의 불행을 볼 때 내가 상대적으로 행복해질 것처럼 착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마치 행복해질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으면 마치 행복해질 걸로 착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요즘 아까 결혼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지만요. 결혼 A, B, C, D, E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크리스찬이든 뭐든 한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간에요. 여러분들도 언년 중에 나는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치 아프게 있잖아요. 예수 보면 자기가 만들어준 모습이 아니고 바꿔놓으니까 얘가 맞는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멋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고 속에서는요. 그 정도에서 그치면 돼요. 멋진 부분 그치면 되는데 더 크면 고민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요. 성형외과 의사들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니까 꽤 괜찮고 예쁜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아예 못 생기고 그러면 아예 딴 길로 찾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유명한 잣대를 주니까 자기가 자체를 못해요. 우리는 다 살만 복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죠. 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잣대 한계에 매몰되어가지고요. 그게 안 되면 마치 나의 장점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얼굴 못생겨도 괜찮아요. 나는 남을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돼요. 그걸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저는 이지선이라는 한 예생을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친구는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버클리에서요. 지금 박사가 곧 끝납니다. 한국에 지금 강의도 많이 해요. 우리 지선 씨는 저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사실 얼굴 좀 바꾸면 옛날 그 모습. 그때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모습이 되고 더 좋아요. 그 전에는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부모님한테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이제는 이렇지 않은 것을 써서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해서 보여주는 게 거기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서 또 새 책석을 남기지 않고 체험을 보내주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프라이빗 트러블하고요. 이 트러블이 요 두 가지를 다 경비하는 단어들이 하나가 소셜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 복지를 배우러 오지를 않겠습니다. 오늘 뭘 배우러 왔습니까? 사회복지를 배우러 왔습니다. 소셜 복지를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연과학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인문과학이라 말은 안 하죠. 인문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예측 가능하고 보편타당하고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죠. 인간은 마치 보편타당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는 사회과학의 시대였어요. 모든 게 통계를 돌려가지고 다 되는 것처럼 했지만요. 미국이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을 안 했어요. 미국은 전쟁을 안 하기로 연방정부를 처음 만들 때부터 했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하죠.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이벤트, 사건들이 왜 전쟁에 참전이 되느냐.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와이의 한 곳을 그대로 내버려뒀죠. 왜 그러냐.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그 결의한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바꾸기 위해서. 미국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돼요. 베트남에 대한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한 만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것이
퐁핑만이라는 곳에서 미국이 스스로 전쟁을 조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팩트죠.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인데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석을 내리냐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과학이죠. 과학. 제가 말씀드리고자 않습니다. 과학은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에 대해서 팩트만의 한 일부만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문학이 필요로 하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은 과학적 이성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더라도요, 인문학은 크게 세 가지로 있죠. 저는 사회과학을 하면서 저는 인문학을 더 좋아해요. 인문학을 바탕이 되지 않는 모든 학문들은 좀 거치게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목적이 됩니다. 21세기 와서 다시금 사회과학의 시대는 또 한 200년 큰 소리 치다가 드디어 190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이게 미래의 예측성도 안 돼요. 월남전에서 미국이 질 거라고 하면 아무도 통계적으로 아무도 질 리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지식의 정도, 자원의 정도, 또 전쟁에 대해 이기겠다는 열성, 그 다음에 많은 나라의 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죠. 과학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래서 기껏 놓은 그때 이론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즘 좋아하는 여러분들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룹 지성은 인텔리전스인데요. 그룹 싱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룹 싱킹은 한 명만 보게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생각이 다 오는 것이 체크하게 됩니다. 그게 도구와 사회과학이 얼마나 그 기회를 하는지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낭패스러운 것들이 뭐냐 끼리끼리 생각이죠. 그룹 싱킹이 너무 강해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야 그게 진리 있냐 생각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또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 또 그 사람들 들여가지고 또 가진 사람들이 대한 또 원망과 불평과 그래 거기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일면은 맞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틀린 거죠. 종합화할 수 있는 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한 올해가 35년째 강의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통합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힘이 있어야만 자기를 성찰을 하고요. 성찰이 뭡니까? 반성적 고찰이에요. 성찰하라는 말은 맨 먼저 자기의 반성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게 정말로 이게 진리냐 그냥 팩트에 대한 나의 해석이냐 그룹 싱킹적 사고냐 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나와 다른 내가 중간 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부유한 층들도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그분들의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뭡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또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룹싱킹은 그 그룹싱킹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설사 그게 안 된다면 책을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맛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래서야 되는데요. 과학은 그룹싱킹의 곳으로 매목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요. 그런 끼리끼리 어려운 용어들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과대생이 있는 거 몰라도요. 과대생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별로 그 어려운 용어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많은 우리의 함께 쓴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도
어렵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통해요. 약자를 쓰고 그래야만이 그 속에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룹시킴이 생기는 거죠. 환자의 어려움을 몰라요.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수한 장애인들, 제가 아까 장애인 선생님이 그 소개해 주셨을 때 제가 RI 코리아 의장이라고 그랬죠. 130개국의 그 장애인 재활협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대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딴 게 아니고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장애인 운동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 옛날에 장애인들이 아니었어요.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교통사고, 갑자기 안전사고, 다행히나 등산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전에는 장애인 하면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몇 번씩 하다가 나중에 삶을 걸통을 한 뒤에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반갑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는 충분히 아이덴티티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일찍 좀 더 알아들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소셜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때 사회적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시간에 봤습니까? 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김연주. 네네. 예. 현재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마치 경제적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여러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았다. 인간은 사회적인 게 우선순위여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바탕으로 넣어서 경제적인 게 그 안에 묻어 들어가야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세계관을 생각해봤습니다. 예. 아주 끝까지 뭡니까? 해야 될 끝까지 사명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데요. 자, 소셜은 의미.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직접 호기심이 있다는 말은요. 결국은 뭐냐? 컨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지만은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을 앞으로도 못 만날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제임스 조이스죠. 제임스 조이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 지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론 그것도 영어겠죠, 자기죠. 그 다음에는 라틴어도 조금 알고요. 불어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말로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쓴 소설에 보면은 만드는 단어들이 수천 가지가 뭡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사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이 맛은 모를 거예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의 맛이라는 맛은 색깔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랗다, 샛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누렇다. 제가 이야기한 6가지에 대한 색감에 대한 묻혀놓는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죠. 영국 사람도 잘 몰라요. 제가 영국에 이제 2번을 가가지고 한 1년 반을 있었는데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크 옐로우, 화이트 옐로우,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다크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정도까지는 좀 되는데 놀이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우리는 그거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알죠? 그게 어떤 순간에 어떤 모양을 보고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하는 분들의 그걸 찾아내죠. 또
미술하는 분들 그것들이 그막 색깔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재밌는 게 많죠. 그게 바로 일종의 예술이에요. 그게 아트예요. 이 아트의 그것을 더 깊이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인문학이죠. 인문학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죠. 그래서 문사철이라고 해요. 세 가지가 붙여져 있는. 그런데 이 소셜은 방금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의미는 뭐냐면 사고를 하는 사람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보면 태도와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가나다를 매기죠. 그 죄는 사회성이 좋다. 그랬을 때 그 세성은 뭐냐? 남과 잘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첫 번째로 누구의 관계입니까? 인간끼리의 관계. 여기에서부터 인간끼리의 관계만 보다 보니까는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에 창조주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게 바로 죄죠. 죄. 원죄죠. 시인이죠. 그리고 요즘 죄라고 할 때도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길트라는 게 있죠. 길트는 일종의 규범에 대한 죄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원죄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씨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하튼 그건 딴 또 이야기고요. 관계적입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소셜을 한참 이야기를 이 소셜을 하셔야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통합되어 있는 거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 또 뭐냐? 이 소셜의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단어가 나옵니다.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은 명사는 뭡니까?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는 뭡니까? 남하고 다 단절하죠. 내 공간만을 갖고 싶다. 그런 거죠. 이게 프라이빗이 되면서부터 뭐로 봐?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섹터라고 말 듣죠. 프라이빗 섹터가 뭡니까? 우리가 영리 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영리 부문 할 때 non-profit 섹터라고 하고 그게 NPO죠. Non-profit organization 하면 NPO 비영리 기구, 비영리 조직이에요. 프로핏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을 다 통괄하는 것이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은 뭐냐? 내 것만을 챙긴다는, 다시 말해서 사욕을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적인 욕심. 우리나라는 지금 이 여러분들 사교육, 이건 전형적인 프라이빗, 그죠? 퍼블릭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것을 돈을 전체 소득의 30% 정도를 등기적으로 쏟아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거 참 문제예요. 사교육을 잘해가지고 결국 뭘 하겠다는 겁니까? 프라이빗, 프로핏, 이익을 내가 많이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일정한 액의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웁니다. 이게 그룹 싱킹이 가장 강한 집단이 제가 볼 때는 이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일이 있더라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 사회 진화주의적 사고인데 나는 우등하는 거니까 열등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열등한 사람들 속에 더 들어왔죠. 여러분들 요즘 사순절이니까 그죠? 어제가 사순절 딱 중간 하는 20일이 지난 오늘 22일째입니다. 사순절을 다시 말해서 토요일 부활절 이전 토요일까지 거기에서부터 40일간을 우리가 묵상기도를 지내는 기간이죠. 오늘은 22일째니까 이제 앞으로 그리고 18일이 지나면은 이제 뭡니까? 그 다음 그 날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있을 때 그 부활절이에요. 그걸 앞두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의 반대 말의 소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뜻이 들어있는 게 소셜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 말이 이 말은 뭐냐. 가능하면은 내 이익을 추구한다. 공공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다 보면 내 이익도 뭡니까? 추구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그거 아시죠? 사마리아 5 남편이 있었다는 그래서 가장 햇빛이 쨍쨍 쬐는 땅. 남은 다 잘 때 물길로 와주고요. 보통 물길로 오면 6시에, 우리나라 저녁 6시에 물길로 많이 옵니다. 시원할 때 오는데, 한 여성은 12시에 왔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물길 있는 한 여성. 예수님이 오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그 말씀을 처음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이 땅에 그 이야기를 처음 받은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오늘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로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장 낮은 자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나고 지역적으로 보니까 그 북쪽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빙 둘러서 동쪽으로 빙 둘러서 가요. 그럼 6일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6일간 걸릴 거를.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면 뭐니까 절반을 전략하면 3일 만에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산을 지나고 강도도 더 만날 수가 있는 쪽을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갈 정도로.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거는 아주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또 남자가 아니라 또 누굽니까? 여성이고, 또 여성 중에서도 또 자기 남편을 가진 여성이 아니고 뭡니까? 5번이나 남자를 만나는. 그럼 지금 남편 너도 아니다. 이래서 이야기하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해석해 보십시오. 왜 이게 문제를 보느냐. 예수님이 그 존재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여인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맨 끝에 그게 나와요. 그때 홀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기 때문에. 두고 제자들은 딴 데도 이쪽 가는데 나중에 와서 찾다 보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쪽 사마리아로. 그래 나중에 왔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이 소셜이라는 이 말 속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어느덧 자유주의니 신자유주의니 할 때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뭘 생각합니까? 프라이빗이스템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속에 들어가고 장로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룹 싱킹을 한 도움이 왔거든요. 세 번째로 또 소셜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함께 살아가지고 하는 옛날부터 놓아있던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자. 함께 살아가자. 옛날 농경시대 때는 이런 게 참 그런 데로 많이 있었어요. 그죠? 물론 노예제도도 있고 계급 사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 내끼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트러블과 퍼블릭 이슈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데 퍼블릭 트러블, 프라이빗 트러블 이 말도 같은 문제인데 이게 참 번역하기 힘들어요. 트러블은 뭡니까? 성가심이에요. 그렇지만은 트러블이라는 것은 성가시면서도 또 남에게 또 조금 보이기를 또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프라이빗 트러블이겠죠.
근데 오늘날 점점 민주주의가 되면서 프라이빗 트러블의 그것들이 프라이빗한 부분들이 상당히 뭡니까? 오히려 점점 더 퍼블릭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프라이빗 트러블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섹스 성의 문제예요. 성을 자꾸만 퍼블릭으로 내줘야 될 것은 뭐냐, 돈해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상업화시키죠. 포르노니 뭐 이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이라는 것은 이런 좀 은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은밀하기 때문에 또 역으로 뭡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는 일종의 그 뭡니까? 그냥서 내면서 보려고 하는 그것을 교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일종의 그 사탄의 요소라고 봐요. 보지만은, 그런데 이 프라이빗 트러블이 지켜줘야 되는 것은 저는 성의 부분은 정말 그거는 좀 은밀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 노출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는 프라이빗은 점점 이제 오픈이 되는 가는 건데요. 그 중에 정말 오픈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여권 운동에 의해서 오픈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바이러스, 폭력이에요. 옛날에는 폭력이라고 하면요, 마치 사이에 함께 지낼 때 바깥에 나오는 폭력과 폭력으로 생각했어요. 폭력이 가장 큰 건 전쟁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오늘날에 와서의 그거는요, 이 폭력은 옛날에 특히 가족 폭력, 그건 폭력이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은밀한 우리 가족의 프라이빗한데 왜 국가가 가족에게 개입할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폭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폭력의 연쇄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게 이 폭력이거든요. 전쟁 속에서 이 폭력도 전쟁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총칼에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요, 남에게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거기에서 놓은 게 바로 뭡니까? 저세대에 놓은 게 철학에서의 그거예요. 이거 인스턴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존주의로 그렇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성경적이에요, 사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상황론이죠.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봐라. 거기 하나님 계시겠느냐. 고 사탄하는 이야기. 너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 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깨끗하게 소개하신 분이 그렇게 계시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만에 없다면 그 진리라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프라이빗 트러블로서의 많은 것들이 가족이나 학교에다 내몰시켰어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선진국일수록 가정의 아이들 폭력이든 아내에 대한 폭력이든, 이제 폭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퍼블릭으로 다 집에서 내 아이를 내가 잘 때려놓고 때리는데 뭐 안 때리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 많은 교육학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학 이런 것도 많이 녹아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 잘 때려라고 분필로 떨어진다고. 아니죠. 좋은 선생님일수록 좋은 말로도 된다. 하나의 그 기법의 문제죠. 그 기법을 교사라는 단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때릴 수도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민주주의가 되면서 인권이 상승해 놓은 거죠. 왜 그러느냐?
인권을 또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냐.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만을 너무 신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권리를 찾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시각에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권 선언이 여기에서 논조합니까? 그렇지 않은 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무지한 데서 잘못되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인간다운 정말로 조금 자유롭게 펼 수 있는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의 가람 때문에 혹은 또 자기의 뭡니까? 조국의 국가의 어떤 뭡니까? 눌림 때문에 또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또 전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인권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지한 분들이 계세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밑에서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나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행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존경해야 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가끔은 잘못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시킨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다 나눠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한번 그걸 보십시오. 저한테도 좀 하나 좀 주시겠어요? 거기에 국가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쭉 했는데요. 점검해야 될, 이거는 쭉 넘어갔어요. 한번 보면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모름지기 정책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만들 때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정책과 정치. 요즘 너무 정치적인 것만 하지 정책이 없다. 정당에도 정책적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도 싸우기만 하고 정책은 없고 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를 나쁜 걸로 보는데요.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정치는 파워와 인플루언스,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정치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파워가 필요하죠. 그때 그 파워라는 것이 파워에 대한 연구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그래도 서약자라고 알고 있지만요. 막스 베버가 파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파워를 갖는 것이 가장 영향력을 잘 주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와 국가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독재를 할 수도 있죠. 총칼을 갖다 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스베버는 그걸 옛날에는 파워라고 했어요. 그냥 무식한 힘. 사람들 공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파워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또 영향력을 주는 걸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펄수에이션, 설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설득을 통해서 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내 뜻에 동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설득이라는 것은 소규모일 때는 가능한데 대중을 두고 설득을 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중설득의 그 이론들이 이제 매스컴이라는 활용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에 엉터리 같은 매스컴도 너무 많아서 종편에 나오는 것도 보면 난 너무 엉터리해요. 신비고 하는 것도 많고 건강에 대한 것도 너무 엉터리 많아요. 제 친구 의사들 아주 돌팔이 같은 사람들은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뭐 너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정주의도 문제지만 또 너무 대중적인 거 있잖아요. 상업화된 그래서 너무 많아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종편을 거의 안 봅니다. 여하튼 그리고 정치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고 하는. 그래서 매스컴이 요즘은 대중설득의 그걸로 일종의 조작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걸로 대중설득이죠. 그렇게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파워는 뭐냐? 제일 좋은 힘은 그게 바로 오소리티를 기능을 만들면서 오소리티,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힘을 주고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설득을 다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나름대로는 거기에 동조를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소리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가장 큰 오소리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소리티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만나는 그 오소리티죠. 가장 큰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레버 같은 사람은 거기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 카리스마틱 오소리티라는 거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뭡니까? 초인적인 뭐가 힘이 세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카리스마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든지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커가지고 말이죠. 나는 어릴 때부터 사장사를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사장소 한 열흘 정도를 갖다가 무려 10년을 정도 지금 조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세조절을 많이 만들어요. 카리스마를 만드는 거죠. 그 누구는 태어날 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든가 누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든가 하는 미서 시간을 만들어요. 그거는 너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겁니까? 범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인간들이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깬 게 또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이름 가지고 있는 내가 더 좋게 태어나야 뭔가를 높이 주고 인간의 사고를 아주 뭡니까? 낮은 데서 내주죠. 이런 데서 오는 그게 그래서 진정한 거죠. 저는 거기에서 깨달을 때 그거를 한번 다 보십시오. 이런 것 너무나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가장 낮은 아프리카를 갔죠. 그 당시에 언론에 알려진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돼서 그만큼 자리도 갖추는데 우리 정당에 들어와서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하면은 아프리카를 한 국가를 다 쓸 수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 가지고 한 의사를 가지고 기껏해야 일생에 몇 명을 살려내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여기에 나오는 99.9%에서 가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천하를 다 할 수가 있겠죠. 싹쓸이 나쁜 놈들 다 그게 아니죠. 묵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한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돌아가실 때 없으면 헤어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관계 9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만이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당신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이 위대한 수상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을 한번 경제 부흥을 일으킬 만한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야기를 못했죠. 이게 정책의 그런 생활 문제 가지면서 정책에 대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지금 또 별로 없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요 시간 한 10분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무도 그냥 치열한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10분 좀 쉬겠습니다.